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김민수 대표와 함께할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제 띄워주시죠. 트럼프 관세, 한국의 직격, 조선 방산, 전력 설비가 살 길인가, 이런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지금 이야기한 조선 방산 전력 설비 세 가지 섹터의 흐름이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방산주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신고가고요. 한화 시스템도 신고가 코앞입니다. 조선에서는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여기 신고가 보여주고 있고요. 전력 설비에서는 LS 일렉트릭이 치고 나가면서 이쪽 분위기도 오늘장 양호하게 나타납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풍, 이 우려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섹터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돌고 돌아서 다시 거기. 예. 네, 예전에 또 한때 지금 한 1, 2주 동안은 성장주 쪽의 종목들이 막 강했었죠. 맞아요. 로봇부터 소프트웨어 막 이런 쪽으로 가다가 그래도 돌고 돌다 보니까 마음의 안식처는 이쪽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지금 강하게 좀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거기다가 또 이제 오늘 조선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즉 어제 미국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결국에는 계속 발주 가능성이 미국 이제 전략적 선단 쪽에서도 발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쪽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전히 또 현대중공업 쪽에 강한 변화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쪽인데 좀 쉬나 싶었더니 외국인들이 오늘 보니까 13만 주, 당일중으로 보다 보니까 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정고점을 넘어간다라는 모습들이 거의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방산 쪽은 말해 뭐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쪽에서 실적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 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은 분기 영업이익이 한 8천억대. 이게 약간 이제 일회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있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이 정도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레벨업을 시키는 분기 영업이익들이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나와갖고 게다가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에 대한 지분을 인수하면서 또 그렇죠. 끈끈해지는 한화그룹의 관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한화 쪽까지 강해집니다. 그룹 지주사. 자체가. 한화까지 강해지고 그리고 또 지주사가. 나중에 이제 지배구조 관련된 쪽에서 아마 핵심적인 회사로 떠오를 회사가 한화 시스템입니다. 이게 지금 지분과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다음 때 그러니까 3세 경영 쪽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밑에 깔리면서 나올 수 있는 쪽들이 이제 한화 시스템이다 보니까 거기서 또 오늘 한화 시스템까지. 그러니까 요즘에 야구는 좀 그래도 한화가 한화의 민감한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롯데랑 한화에 대해서 야구 얘기하기 큰일 납니다. 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다한 야구의 꿈을 주가에서 보여주고 있다. 라는 쪽에서 요즘은 한화가 대세다. 라는 쪽으로 조선 방산이 같이 연결되는 그런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전력 설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LS 일렉트릭이 또 시장에서 주도를 하면서 지금 딱 좀 좋을 만한 가격대. 이 정도쯤에서는 딱 지지하고 돌릴 만한 가격대에서 바로 뿜다 보니까 LS 일렉트릭 지금 우리도 빅테크 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쪽에서 지금 배전반 쪽이죠. 테슬라 쪽 얘기 나오고 또 추가로 또 쭉 나오다 보니까 올해는 성과가 그동안의 변압기였다고 하게 되면 배전반 쪽에서의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쪽에서 오늘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쪽 한번 볼까요? 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흐름들이 생각보다 좀 돌릴 만한 자리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주요한 지지권까지 다 왔는데 거기 넉넉하게 닿지도 않고 바로 돌리려고 시도를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안쪽에서는 계속 치고받곤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금 AI 쪽에 대한 변화, 특히 전력 설비 쪽들은 여전히 지금 보니까 이제 프랑스도 이번에 1,000억 유로 넘게 우리 AI 쪽을 견인하겠다. 어제는 또 EU 쪽에서는 또 같이 대거 금액대를 끌어내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EU 또 중국, 미국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패권 경쟁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되면 전력 설비 쪽은 당연히 그렇게 데이터 센터 지으러 갈 텐데 거기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다라는 쪽들이 나오면서 이쪽도 꼭 챙겨봐야 될 섹터가 아니냐라는 쪽에서 다시 한번 묵직한 섹터 쪽으로 돌아가는 변화가 시장에서는 또 보여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돌고 돌아 거기다. 그러니까 지난 한 해 정말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줬던 그 대표 섹터들이 또 가고 있습니다. 왜 유독 이 섹터들이 이렇게 좋을까 바라봤더니 사실은 이 조선이나 방산 그리고 전력 설비가
미국에서 꼭 필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예, 답정너죠. 예.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역시 미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특히 어차피 지금 이제 약간 미국이 중국 때리기 트럼프 일기 쪽은 계속 이어졌다가 네. 지금 보다 보니까 좀 이제 다변화되는 모습들이 나오죠. 일단 동맹도 됐고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알아서 찾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관세를 좀 이용해가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흐름으로 보게 되면 미국에 필요한 것들이 진리다라는 쪽에서 시장의 테마가 갖춰가는 약간 트럼프 트레이드 2탄 정도로 좀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게 이어지게 되면은 역시나 앞으로도 어제 보니까 또 호주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필요한 거를 또 주고 있다라는 것들. 호주 또 지난번에 일본도 그랬지만은 호주도 먼저 납작 엎드리는 거죠. 예.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우리 피해갈 수 있어라고 하게 되면 한국도 이번에 청구서가 날아오겠죠. 날아오는데 네. 그만큼 원하는 거 좀 주고 그만큼 미국에 필요한 것들까지 같이 결합되는 모습들로 나오는 섹터들은 앞으로는 계속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쪽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의미다 보니까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선 방산 전력 설비 섹터별로 대응 전략 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주 대응 전략 좀 보도록 할 텐데 HD 현대중공업만 보더라도 사실 전혀 쉬지도 않고 오늘 또 이렇게 솟구치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조선주 대응 전략 이렇게 이미 갔던 것보다 좀 덜 올랐던 쪽으로 공략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시장이 이제 지난번에 한화옥션처럼 예. 조금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가는 것만 계속 그냥 쭉 가는 이런 쪽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약간 좀 오버하긴 했습니다. 네. 좀 이제 주가상으로도 너무 계속 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추격 매수한다. 그거는 그냥 좀 줄이셨다가 그냥 나 이거는 끝까지 가겠어라고 하는 비중만 계속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중에서 만약에 고르라고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또 HJ중공업 같은 경우도 탄력적으로는 이번에 턴어라운드 본격적으로 좀 늦었지만 나올 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후속 매수세 기대한다고 하게 되면 HJ중공업도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만약에 저가 매수세를 누린다라고 하게 되면 HD 현대미포 같습니다. 지금 상반기까지 컨테이너선 관련된 쪽에서 받았던 것들 여전히 건조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조금 딜레이 되겠다라는 쪽에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딜레이지. 하반기는 또 회복성이 선종 믹스가 그대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늦었을 뿐이지 다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저점에서 급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들어갔다가 조금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 쪽에서 점점 더 늘려가는 쪽으로 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포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산주도 봐야 될 텐데, 방산주의 흐름이 일단은 아주 대표적인 큰 종목들이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네. 관련해서 작은 종목들도 있고, 방산 관련해서 사실은 뭐 드론이나 우주항공이나 관련된 비슷한 종목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네. 방산주의 섹터 대응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방산주도 다 올린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예. 중기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쪽이 LIG 넥스원 이런 쪽들인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쪽들은 아무래도 방산 쪽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로봇 쪽도 갖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무기 체계 쪽에서 미사일은 지금 같은 현대전 쪽에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강자죠.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움직이는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 또 올라오다 보니까 좀 정고점이 달파하고 좀 가볍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약간 좀 단기적으로 올라온 이격도 있기 때문에 좀 비중을 살살 좀 줄여놓고 이거는 또 끝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맞지 않느냐라는 쪽인데 거기다 좀 특화된 방산 쪽의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도 또 눈여겨봐야 되겠죠. 특히 S&T 다이내믹스 이거 같은 경우도 또 오늘 언제 이렇게 또 올라왔네요. 오, 그러네. 언제 이렇게 올라왔죠, 이거? 네. 슬슬 그러니까 이렇게 빠질 때는 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 대그래죠. 이렇게 이격 강하게 많이 줄여놓은 사국 쪽에서는 그러니까 많이 빠진 사국 쪽에서는 이런 걸 사야 되는데 또 모르는 거죠. 그냥 이렇게 빠진 거 안 봐라고 하게 되면 저 때는 무서워서 또 안 됩니다. 예, 근데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거 지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그럼 그렇게 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세트레가이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만큼 또 밀렸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방산도 되고 우주항공도 되고 다 될 수 있는 쪽 특히 위성을 쏘는 쪽에 위성 쪽에서 전력을 다는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쪽에서 위성을 가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영상 솔루션 같은 경우도 재판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위성을 쏠 때마다 실적은 성장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작년에 보게 되면은 실적들이 지금 턴어라운드 분기 실적이 나오는 게 3분기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약 한 100억대로 이제 넉넉하게 고생했던 거 이제 매출 확대와 함께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턴어라운드의 조짐을 보인다라고 했었을 때 둘 다 방산과 함께 같이 볼 수 있을 만한 쪽이 아니냐라는 쪽에서
정고점대 넘어가는 모습들이 또 뒤늦게 나올 수가 있겠죠. 예.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또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력 설비도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이 주가 상승의 움직임이 정말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또 따지고 보면 미국의 인프라 이 교체 관련돼서는 앞으로 또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앞으로 또 길게 봐도 무관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길게 봐야 될 거 호흡을 좀 길게 보면서 예. 눌림목 들어왔을 때 그러면 당장은 뭐 주가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들어가 보는 게 진리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일단 투자 아이디어는 AI가 촉발돼서 나오는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거는 일진전기 같습니다. 예, 전선도 잘하고 예, 변압기 쪽도 다 잘하고 그러니까 약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성과를 낸다. 근데 거기다가 증설까지 났습니다. 증설까지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작년 말부터 증설이 완료가 되면서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레벨업은 충분히 나올 것이다. 라는 쪽에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부담 없이 이런 약간 눌림목 이런 쪽에서 한 31,500원대 들어온 부분들 또 레벨업 되는 과정들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AI가 인프라와 관련된 쪽으로 또 확대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증자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이수페타시스 이제 계속 레벨업 되는 과정들로 본다고 하게 되면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산이죠. 두산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약간 투산 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주가가 여기서부터 쭉 올라오다 보니까 경고 들어갔던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에 딥시크발 충격 때문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CCL 쪽에서 올해는 블랙웰 쪽으로 단독으로 납품하는 대표적인 회사고 예. 게다가 또 루빈 시리즈까지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실적 흐름에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갭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아직 갭 회복 안 했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나오고 다음 흐름까지 간다 그러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쪽에서 여전히 이런 종목들도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선과 방산 그리고 전력 설비 지난해부터 정말 관심이 뜨거웠던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주가만 단순히 오른 게 아니라 실적들도 잘 받쳐주고 앞으로 기대감도 계속 끊이질 않고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장도 그 강한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 이야기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방산에서는 세트레가이 정도 그리고 AI 쪽의 인프라를 본다면 두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밖에 조선 아니면 기자재 관련돼서 관심주 또 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그냥 엔진이죠. 엔진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한화그룹이 대세입니다. 예. 그러면 한화가 인수한 엔진 회사가 있겠죠. 예, 이것도 뒤늦었지만 이제 또 이제 고가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런 쪽으로 좀 돌파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매번 하나만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HD 현대는 이제 조선 쪽의 강자인데 그러면 거기서 열의를 해서 나올 수 있는 엔진 같은 경우는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도 예. 이제 턴에서 박스권을 안 깼습니다. 이번에 안 깨고 눌림목 잘 마무리됐고 움직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직전 3만 원대 부근을 시도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겠다라는 쪽과 함께 안착하게 되면 또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그런 예. 쪽에서 기자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렇게 소외됐다가 다시 정고점을 못 넘기고 이런 과정이라고 하게 되면 엔진 회사를 먼저 보는 게 맞다라고 네. 해서 이런 쪽의 변화 조만간 3만 원대 안착할 가능성에 무게를 주면서 대응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관심주 조선에서는 HD 현대 마린 엔진 살펴드렸고요. 방산에서는 세트렉 아이 그리고 AI 인프라 관련해서 두산 정도 관심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관세 이야기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드리고 있는데 네. 이 질문 한번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세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강한 섹터들을 오늘 살펴봤는데요. 반대로 손을 절대 대면 안 되는 섹터, 피해야 되는 섹터도 궁금해집니다. 그런 섹터 또는 이 종목이 있다면 어떤 섹터를 꼽아주실까요? 이 피해야 되는 섹터란 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요? 예. 많이 빠지게 되면 또 이제 반응은 나올 수 있겠다는 하지만 네네. 지금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네. 관심이 없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쪽에 25% 관세 부과를 했다라고 네. 하다 보니까 어제 또 의외로 무슨 알맥 같은 경우도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알루미늄은 이상하게 또 오르는데 철강은 빠지고 이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 회사의 특징은 이런 회사는 또 미국에 공장이 있다. 쪽이 나오다 보니까 수혜지 않을까라고 나오긴 하는데. 예.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또 저희가 봐야 될 것들이 아무래도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가격들이 비싸지고 그러면 이제 미국 내 가격들도 더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 수혜를 본다라고 하는 것들의 투자 아이디어가 조금 확장이 되기에는 아직 좀 걸림돌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요도 줄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도 생각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그냥 강하게 또 투자 아이디어를 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쪽으로 보고 아마 다시 차익 매물이 더 좀 매물소화가 돼야 된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대표 주자는 포스코홀딩스죠. 지금 예. 일단은 주가가
재미가 없습니다. 정말 많이 내려갔습니다. 많이 내렸습니다.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또 그 카드 받았네 라고 하면서 좀 묵직한데, 그런데도 포스코홀딩스를 일단 주가가 뭐 무슨 5% 10% 이렇게 급락하지 않는 이유는 워낙 소외를 받았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대표적인 PBR만 본다고 하더라도 0.35배. 이거 실화입니까? 와, 0.35배까지 떨어졌습니까? 네. 저 이 정도까지인지 몰랐는데요. 네. 이쪽에서 철강, 비철금속 이런 쪽에서 성과는 그렇다고 적자나는 거 아닌데 PBR 0.2배, 0.3배 그냥 널렸습니다. 너무한데요, 정말. 주수면 0.2, 0.3. 네. 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까지 한 4%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와, 이거 기회니까 이거 좀 지금 딱 사라고 가기에는 손이 안 나가는 거죠. 네. 너무 소외되고 있으니까. 싸긴 싼 거 아는데 언젠간 돌아올 거라고 보는데 그 돌아오는 모멘텀이 뭘까라고 보게 되면 그거를 갖고 여기서 PBR 0.3배 샀는데 0.2배까지 가면은 그것도 순간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싼 이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손이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만약에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붙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또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은 아니다.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투자에 싸니까 저평가니까 매수라고 하기에는 그냥 시간을 태워서 나 돈이 한 뭐 100억 1000억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한 1억 사볼게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는 뭐 기다리시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배당 받고 그냥 꾸준히 본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시장에 맞게 전략을 짠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카드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특히 지금 2차 전지 포스코홀딩스 얘기 나온 김에 관세 우려감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IRA 관련해서도 이 우려감들 나오고 있고 게다가 테슬라 주가도 좀 자꾸 내려오면서 도대체 언제쯤 제대로 올 수 있을까 싶은데 이것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일단 2차 전지 쪽에서도 며칠 전에 LG에너지솔루션 바닥에서 한번 쭉 올라오다 보니까 와 이제 시작이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래서 더 힘이 빠져요. 시작일 것 같은데 자꾸 아니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매번 시작이야 하다가 레벨 다운,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하락하게 되면은 저희만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단은 중국에 대한 계속 또 압박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밸류체인과 함께 들어오는 쪽들은 여전히 또 관세 위협이나 또 부담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아직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쪽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만약에 2차 전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대주전자 재료 어차피 지금 실리콘 응급제 쪽으로 강자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흑연 쪽은 중국에서 계속 또 압박을 넣으면서 또 관세를 부과될 수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새로운 걸로 대체한다. 그러면 우리 자유로운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가 더 이번에도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이나 아니면 우리 전고체 배터리죠. 전고체 강했죠, 요즘에. 그래서 이런 쪽에서 종목 중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인데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레벨업이 돼 있는 상황들인데 이럴 때는 만약에 그 투자 아이디어 가지고 전고체 배터리가 다음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인터 배터리가 3월달에 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거기서 삼성 SDI와 함께 성과 나오게 되면 이런 쪽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혹시나 그걸 보고 사셨다고 하게 되면 지금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또 일단 한 단계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중을 확 줄여서 챙길 건 챙기고 부담 없는 비중만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 3월달까지 가보겠다 하는 전략들이 맞지. 그러니까 또 줄인 거 가지고 다시 눌리면 사보겠다 하는 전략들이 맞지.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이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쪽에서, 그러니까 좀 새로운 성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쪽에서 베팅하는 건 나쁘지 않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민수 대표 모시고 트럼프 관세 우려감 속에 집중해 볼 만한 섹터 그리고 조심해 볼 만한 섹터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봤습니다. 시장의 중심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